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참 많이 힘드셨죠? 뭐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최악인 것 같았어요. 그냥 이제 속절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예. 그리고 뭐 그동안 버티던 기업들마저도 그냥 휩쓸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 주식 투자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좀 최악의 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힘내셔가지고 잘 대처해 나가야 되겠죠.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거는 다 물가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에서 시작이 된 거고, 이게 이제 이번 주 급락의 사유는 지난주였죠. 금요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 예상을 이제 상회하면서 물가 고점이 아니구나 지금이, 그러니까 더 오를 것 같다는 이제 공포감.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결국 FMC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그 공포감이 주 초반에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 후반에는 FMC 끝나고 나서는 사실 반등을 했죠, 한번. 이제 물가가 그래도 물가만 좀 잡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경로를 봤을 때는 FMC에서 뭐 올해 연말에는 0.25% 베이비 스텝으로 가겠구나. 이 점도표가 그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안심을 해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이제 후속타가 바로 경기 침체 우려. 이게 이제 결국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강타하면서 뭐 일주일 내내 뭐 하루 정도 좀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흐름이 좀 이어졌던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신저가 이제 6만 원을 한번 깼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저가 낸 게 좀 부담으로 좀 작용했고, 환율도 올랐고, 거기다가 이제 국내적인 요인이죠. 신용 잔고가 좀 많은데 이게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일부.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도 좀 안 좋았고, 하이브가 좀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 이 부분도 좀 있었고, 물론 뭐 좋은 뉴스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정부의 또 경제정책 방향이 증시엔 긍정적으로 발표는 됐지만, 물론 그게 뭐 좀 시장에는 영향을 좀 못 줬지만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주로 뭐 거의 대부분이 좀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2,400까지 한번 깰 정도로 한번 그 좀 신저가가 속출하는 좀 좋지 않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6월 FOMC가 이제 최대 변수였는데 먼저 주요 결정 사항을 한번 정리하고 가보시죠. 네네. 일단 이번에 99% 확률로 사실 0.75%를 하루 전에 다 예상을 했는데 연준 의장이 그냥 그대로 발표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이 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을 확정했고, 연준 의장이 했던 거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앞으로 물가를 볼 때 그 헤드라인 CPI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 그거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하고 음식료를 뺀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그런 거 다 포함한 전체 CPI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가 지표 보실 땐 그 CPI 그 지표 자체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점도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 사실 중간값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의 금리 중간값이 원래는 1.875%였어요. 이번에 수정이 돼가지고 3.375%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내년에는 3.75%. 근데 24년에는 금리 인하할 것 같습니다. 24년에는 3.375로 낮아져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올리고 이제 그 좀 금리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도표 경로상 올해 7월에 0.75%, 9월에 0.5% 이렇게 올리고 11월, 12월에는 0.25% 이렇게 올리는 게 현재 이제 그 연준이 제시한 좀 가이던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올린 직후에 뭐 미국도 좀 올랐고 국내도 뭐 처음에 오르다가 조금 지나면서 다시 보합으로 바뀌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은 목요일이겠죠. 대폭락을 와버렸고 우리도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좀 바뀌어버린, 해석이 바뀌어버린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FOMC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물가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쓴 거죠. 물가를 이제 앞으로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면 금리는 계속 올라가겠구나. 근데 그게 잡히면 또 금리는 인상이 언젠간 중단될 수도 있겠구나. 요런 이제 시나리오로 해석을 했는데, 시장은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반영을 해버렸잖아요. 0.75% 인상도 알고 있었고. 근데 점도표를 보니까 올해 11월부터는 0.25로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 속도 어쨌든 꺾이네. 그 최악이 1% 올리는 거였거든요, 한 번에. 근데 그것도 없었고. 그래서 안도를 했죠, 사실은. 근데 다음날 이제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게,
갑자기 이제 언론 보도도 그렇지만 온갖 경기 침체 얘기가 더 도배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제 경기 침체가 현실화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 뭐 설문조사한 데이터도 나왔는데 실제 지갑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자동차 구매도 줄이겠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날 목요일 날 이제 마이너스 4% 나스닥이 예. 폭락을 했고 이게 그냥 뭐 성장주만 빠진 게 아니라 뭐 경기 민감주 할 것 없이 다 빠져버렸어요. 거의 전 업종이. 결국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다. 이게 컸고 그 다음에 또 증시에 좀 영향을 줬던 게 푸틴이 핵전쟁 발언을 좀 했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좀 있었고 또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중국이 안 좋은데 무제한적인 부양 기대는 하지 말아라.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양을 하긴 하는데 너무 많은 부양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또 너무 이렇게 펌프질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아 중국 엄청나게 부양할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감도 꺾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다시 증시가 좀 싸늘하게 식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FOMC가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이 되었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뭐 7월 달에 0.5 내지 0.75%포인트 인상하겠다 네네. 이런 뜻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6월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5월 같은 경우는 8.6%로 높았지 않습니까? 지금 6월 추정치나 뭐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분위기 일부 이제 월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9% 넘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 아직은 확인하기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이렇게 보는 근거는 유가가 안 꺾였다. 아직은 유가 상승세가 6월 지금 중순에 조금 꺾이긴 하는데 그래도 6월 초중순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서비스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이게 뭐 항공권 같은 게 꺾이질 않고 있고 임대료는 지금 가장 심각한 거죠. 이게 주거비가 미국에선 항목이 좀 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게 구조적으로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7, 8월까지는 이거 물가 꺾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좀 중론이고 그리고 그렇게 또 보는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유가가 꺾이겠냐 이거죠. 지금 뭐 푸틴이 하는 행동이나 네. 사우디도 뭐 지금 미국을 막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뭐 지금 자기네들은 뭐 상황에서는 지금 유가 오르는 게 뭐 좋잖아요.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급하게 좀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많은 또 그 전문가들을 이거 협상에서 바이든이 이길 수 있을 거냐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당장 또 잡히기 어렵고 8월에 또 드라이빙 시즌까지 겹쳤습니다. 예. 미국 사람들도 휘발유 소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8월까지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좀 공통적으로 좀 걱정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당분간 이런 고강도 긴축 흐름은 뭐 꺾이지 않는다. 그렇게 각오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미 금리가 1.75%로 거의 같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은 1.5에서 1.75니까 어쨌든 뭐 비슷한데 이게 이제 다음 달 미국에서 뭐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역전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럴 경우에는 또 뭐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또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외국인의 매수세 회복도 좀 늦어지고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우려 없는가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같이 올려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인플레 파이터를 언급을 해버렸어요. 이제 물가랑 맞서겠다. 경기보다. 그러면 일단 물가부터 좀 잡고 좀 이제 경기도 좀 보겠다라는 의도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한국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5.4%인데 여기서 또 불안한 게 뭐냐면 아직 전기요금을 안 올렸어요. 예. 근데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한국전력의 상황을 봐서는. 근데 여기 전기요금까지 올라가게 되면 물가를 더 자극시키겠죠. 그래서 정부가 어떤 선택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물가 때문에 인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구조상 또 안 하면 너무 손실이 크니까. 뭐 전기하고 가스 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되면 6%또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선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뭐 빅스텝밖에 지금 없다 보니까 그래서 0.5% 금리 올리는 거는 일단 투자분들이 예상은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시장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빅스텝 하고 그 다음엔 베이비 스텝으로 천천히 올릴 것 같다. 0.25씩. 예. 예. 그렇게 해서 3%까지 올리는 걸로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외국계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그 달러도 너무 강하고 우리나라가 또 금리 안 올리면 자본 유출 예. 우려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리긴 하는데 지금 물가 안정이 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화되면
뭐 어쨌든 스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한국도 그렇게 보면 국제유가가 결국엔 좀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 계속 많이 팔았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사들인 종목은 어떤 쪽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샀던 건 SK 이노베이션을 522억 샀고요. 되게 좀 특이하긴 한데 삼성전자 우선주를 네. 네, 외국인들이 472억 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405억 샀고요. 코스모 신소재를 305억, LG 이노텍을 261억, 한국항공우주를 25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25억, LG 디스플레이를 218억, SK를 202억, 하나솔루션을 199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본주는 많이 팔고 있는데 네. 우선주는 이렇게 산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약간 해석하기 좀 어렵죠. 당연히 어렵지만 본주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코스피 200에 또 편입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지수 플레이상 이 패시브 펀드들이 많이 남아났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을 비중을 줄이면서 계속 지금 매도를 하는 것 같고 우선주는 아마 좀 장기 펀드 쪽에서 들어간 거 아닌가. 일부 뭐 금액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주랑 우선주를 사실은 이게 포지션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좀 장기 펀드 쪽에서는 지수와 무관하게 그냥 삼성전자 우선주를 장기 관점에서 산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론은 하고 있습니다. 예, 기관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예, 삼성 SDI를 678억 샀고요. LNF를 654억, LG화학을 582억, LG에너지솔루션을 458억, 오리온을 266억, SKC를 260억,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을 257억 샀고요. SM을 244억, FNF를 221억 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11억 좀 순매수했습니다. 2차 전지 종목이 좀 많네요. 네, 2차 전지를 주로 많이 샀습니다. 예. 이번 주에 개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았습니까? 네, 개인 투자들은 역시 이번 주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요. 5,059억, SK하이닉스를 1,128억, 네이버를 954억, 하이브가 이제 이번 주에 많이 빠졌죠. 889억 샀습니다. 현대차를 744억, 포스코홀딩스를 582억, 기아를 483억, 카카오뱅크를 416억, SK텔레콤을 411억, KB금융을 402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뭐 거의 오른 업종은 별로 없을 것 예. 같은데 그 와중에도 좀 선방한 분야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오른 섹터가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상장한 기업들 있잖아요. 이것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 기업들 중에 일부가 무중 이슈로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섹터 전체로는 3% 유일하게 좀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하락은 했는데 덜 빠진 업종이 원숭이 두창 관련된 뭐 백신주, 요게 마이너스 2.3%, 사료 관련주가 마이너스 2.4%, 보험업종이 마이너스 2.5%, 리츠 관련주가 마이너스 3.7%, 그리고 은행업종이 마이너스 4%, 음식료가 마이너스 4.3%, 2차 전지가 마이너스 4.5%, IT 대표주가 마이너스 4.6%, 그리고 통신주가 마이너스 4.7입니다. 이번 주에 지수만 거의 한 7%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종들은 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신규 상장주는 약간 섹터라고 보기는 그렇고 나머지들 중에서는 9개 이 중에서 그래도 뭐 앞으로도 좀 괜찮을 수 있다. 뭐 적어도 뭐 오를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이런 쪽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가장 좀 괜찮은 섹터가 그래도 이 2차 전지 쪽이에요.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은 굉장히 이런 장에도 신고가 나는 기업이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성장이 확실하잖아요. 뭐 전기차 쪽은 누구도 의심을 안 하니까 인플레가 오더라도. 그래서 2차 전지 강세는 조금 더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게 하반기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 가격 인상할 수도 있고, 농산물 가격이 3분기부터 좀 꺾일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료 쪽이 조금 대안주로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중국 뭐 리커창 총리가 뭐 지나친 과열된 경기 부양 기대하지 말라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뭐 그럴 정도로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 중국의 어떤 뭐 경기 지표들도 나쁘지 않고 또 증시도 상대적으로는 좀 강한 편인데 이게 우리 시장에는 별로 영향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결국 미국이나 한국은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은 긴축 사이클이에요. 근데 중국, 일본은 완화 사이클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오히려 돈을 풀고 있잖아요. 물가도 크게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이 2%대밖에 지금 되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중국은 부양 사이클인데 뭐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 부양 사이클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작년 1월부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작년 1월부터 계산을 해보면 상위 지수가 25% 빠졌거든요. 예. 홍콩 항생 지수는 반토막이 났어요. 이 규제 이슈가 많았죠. 네, 작년에. 맞아요. 악재도 되게 많았고. 근데 지금은 반대로 부양을 하면서 규제도 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해 지수가 저점에서 한 11% 정도 올랐더라고요. 예. 이번 6월에 유일하게 오른 그 지수가 전 세계에서 상해예요. 네. 상해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부양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중국 올랐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빅스텝도 얘기 나오고 긴축에 들어가고. 근데 중국이 네. 부양을 하면 우리 국내 기업이 약간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부분인데 중국이 그렇다고 부양을 했는데 지금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상 주식시장이 먼저 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낙수 효과가 나중에 오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낙수 효과를 지금 못 받는 거죠. 몇 달 후에 받을 거예요. 받게 되는데 지금 나오는 지표들 보면 험악합니다. 막 험악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막 주문 축소된다 이런 예. 공포심 있는 막 뉴스들이 쏟아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경기가 만약에 둔화되는 사이클로 가면 우린 또 미국도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풀어서 부양해주면 좋은데 한국은 지금 못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이 살아나면 한국에도 당연히 긍정적인데 지금 당장은 이거를 시장이 보는 게 아니라요. 미국과 똑같은 긴축 사이클로 보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매도 이게 좀 멈춰야 한국 증시도 좀 진정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긴축 사이클 자체가 어느 정도 완화될 때 그때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못 받고 있다라고 네.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보고서인데 이제 대부분 조선업종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애널리스트 많은데 이분은 약간 좀 단기적으로는 좀 톤다운을 하셨어요. 좀 부정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좀 약간 그래도 다른 의견이니까 한화투자증권의 이봉진 연구원님이 조선업종 하반기 전망이고요. 다음 사이클 빅 사이클에 만나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조선주의 일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즉 이 일감이 늘어나니까 이 발주가 일어나는 속도가 좀 완화되기 시작했다. 꺾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이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이게 발주 사이클이 둔화되면 그 다운 사이클로 들어간 적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좀 일단은 다운 사이클에도 한번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 아마 LNG선은 뭐 너무 좋은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워낙 뭐 이제 다들 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지는 우리가 수치를 보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시장에는 좀 많이 알려진 내용이니까 새로운 게 있을지는 좀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았던 게 원유 운반선이래요. 탱커선. 이게 좀 안 좋았는데 요것도 분위기는 지금 좋아지고는 있대요. 분위기 자체는. 근데 이게 대세를 바꾸긴 좀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이게 주력 선종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대세를 바꾸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좀 우려하는 게 아직은 조선주들이 다 대부분 적자예요.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원자재 비용이나. 그래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실적은 좋아질 텐데 당분간은 어쨌든 적자가 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재무상으로도 여전히 좀 일부 우려감이 있는 건 좀 사실이고 밸류에이션도 싸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주가들이 또 그동안 좀 오르기도 했었어요. 조선업종들이. 그래서 PBR로 봤을 때 아직은 그렇게 좀 싸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대중공업도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삼성중공업은 좀 적자 상태라서 밸류에이션 계산하기 좀 어렵고 그나마 현대미포가 조금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물론 실적은 좋아질 텐데 실적이 좋아지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차라리 조선 기자재를 사자. 그런 좀 내용이 좀 담겨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 내년 또 하반기나 25년부터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는 큰 사이클이 한번 오긴 온대요. 왜냐하면 2003년 그때 선박이 많이 발주가 됐어요. 20년, 25년 전에. 그러면 이제 그 선박들이 폐선을 한대요. 네. 바꿔야 된대요. 그게 다가오기 시작한답니다. 그게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친환경 선박으로 대부분 바꿀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을 잘 만드니까 그래서 큰 사이클을 기대는 하자. 장기적으로 온다. 다만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다운 사이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유념해서 좀 속도 조절하자. 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사이클이 2023년에서 5년 그 정도 돼야 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이게 둔화가 되는데 네. 주가 측면에서 이제 23년 하반기부터 네. 또 25년도에 이제 왜냐하면 폐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년도부터 이게 사이클이 돌아오면 미리 또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친환경 선박 발주가 이제 내년부터 네. 내년 하반기부터 늘어날 수 있으니까 큰 사이클은 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뭐 장기 투자도 괜찮은데 예. 한 번에 하락은 올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증시에서 이제 유의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수요일